네. 홍영일 박사님은 재미와 의미의 연구소 대표이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이렇게 강의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는 새로운 교육 혁신 코드 챗 GPT, 이거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기라는 그 주제로 우리 80분간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사실 이런 별도의 소개가 없어도 될 듯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 혁신 코드 챗GPT, 똑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저는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이제 석사 박사를 교육공학을 하면서 특히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론 여기에 들 관심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불확실성하에 직관적 의사결정 방법론 또는 문제 해결 방법론 이쪽이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언어 습득론에 또 한번 심취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저의 전공을 이렇게 화려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핫한 챗 GPT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각, 관점을 갖는데 필요한 전공들을 다 이수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 그 다음에 의사결정, 문제 해결 방법론, 그 다음에 언어 모델, 이런 걸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의 커리어를 보면, 미래 교육, IB 교육, 그 다음에 에듀 테크놀로지, 학습과학, 그 다음에 서울대 A 플러스 누가 받는가 연구도 했고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연구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생성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장 깊게 관여해서 고민할 법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한 5달 동안 챗GPT와 경험했던 것들을 최대한 우리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수님들과 공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제가 두 파트를 나누었는데요. 먼저 가장 실용적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교수님들은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시연을 하면서 먼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컴퓨터로 접속하신 교수님들 계시다면 그리고 또 우리 학부생들도 지금 이 강의에 여기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PC로 접속하신 분들은 직접 챗 GPT와 저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체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한 질문들은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자, 먼저 학습자들이 어떻게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한 6가지 꼭지를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거니와 맞춤법 검토라고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어 공부하는 학생이 작문을 하고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줘.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문장을 바로 제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탁월한 어떤 문장 교정 역량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참고로 지금 PPT 자료로 요청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중간에 PPT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못 받으신 분들도 나중에 이메일로 공유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학습 자료 요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캡처한 걸 보시면 text from 이렇게 코드를 쓰고 URL을 넣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한 페이지의 URL을 넣었는데요. 자, 요 내용에서 describe its search and key result 이렇게 하면 네, 아주 깔끔하게 요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학부생들에게 혹은 대학원생들에게 특히 논문을 쓰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묘한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완전 기본이고요. 자, 발표 자료. 자, 여기서부터가 대박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좀 시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엊그제 제가 인하대학교 학부에서 이제 교육공학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 여기 보시면 디겐케리 모형이라는 요 모델이 나오죠. 요거를 활용해서 수업 설계를 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려면 보통 한 1, 2주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챗 GPT를 활용하면 한 10분? 20분이면 끝낼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저랑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제가 해봤는데 시범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 캡처한 거 말고 제가 실제로 한번 지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챗GPT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자, 새로운 채팅을 열고 그리고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합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자, 무료 버전은 속도는 빠르지만 자, 여기 보시면 챗GPT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안 됐다.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챗GPT 화면인데 자, 저는 유료 결제를 해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GPT 3.5는 속도는 빠르지만 리즈닝 점수가 3점이고 컨사이스니스 점수가 2점밖에 안 됩니다. GPT-4는 리즈닝 점수가 5점이고 스피드는 좀 느리지만 컨사이스니스 점수가 4점이나 돼요. 그래서 GPT-4를 체험하신 교수님들은 헐, 대박. 이래서 챗GPT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느끼시려면 GPT-4를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GPT-4를 설정해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간단히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교수 설계 리포트를 작성해야 해. 도와줘. 자,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을 겁니다. 자, 일단 말을 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을 걸고 그러면 챗GPT가 알아서 내가 무슨 질문을 그 다음에 해야 될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제가 도와줘 그랬더니 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네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뭘 물어봐야 될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탑 누르고 자, 제가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나의 수업 설계 조교야. 수석 조교라고 할까요? 박사 학위가 있는. 그래야 좀 전문성 있게 해주겠죠? 자, 박사 학위가 있는 나의 수업 설계 수석 조교야. 자, 요렇게 하고 자, 역할을 주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느린 거는 GPT-4가 속도가 좀 느려서 그래요. GPT-4는 GPT 3.5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순간에 가동하는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전기세만 10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퀄리티는 상당히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나는 딕과 캐리 모형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자, 1단계부터 시작하자라고 하고, 자, 요구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하고서, 자, 대상, 대학교 3학년 예비교사.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대상은 사범대학 3학년 예비교사. 그 다음에 주제는 융합교육, AI 융합교육이라고 해볼까요? 자, AI 융합교육인데 융합교육에서 생성 AI와 챗 GPT. 자, 이렇게 이거의 교육적 활용 이렇게 써볼까요? 교육적 활용. 자, 그 다음에 보고서에 포함될 목차, 항목이라고 하죠. 항목.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학습자의 현재 수준, 학습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수준. 자, 그 다음에 그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가 보통 이게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태스크 목록. 뭐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대충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충 이렇게만 제시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딕앤캐리 모델에 따른 수업 설계는 주로 10단계로 나뉘며, 이거 정확히 알고 있네요. 딕앤캐리 모델이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박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요구 분석이다. 근데
약간 착각이 있네요. 학습자 및 문맥 분석은 세 번째 단계인데,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요구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성 항목까지 제시했는데 그거에 따라 하는지 한번 보죠. 음, 네, 학습자의 현재 수준. 참고로 얘는 지금 실제 학생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상해서 쓰는 겁니다. 상상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챗GPT를 생성 AI라고 하거든요. 생성 AI. 이게 무슨 뜻이냐면 generate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고 추론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사실을 말하는 건 그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 얘는 상상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대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죠. 정말 이 AI 융합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하듯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챗 GPT가 학습한 데이터가 상당히 선별된 양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좋은 거고요. 자, 지금 제가 원하는 형식대로 요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 목록을 지금 5개를 제시했는데 이 5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보겠죠? 질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목록이 5개인데 너무 적어. 한 학기 동안 다루어야 하니까 10개 정도로 수정해줘 라고 하면 고쳐줄까요? 한번 보죠. 네, 더 많은 과제를 추가해 볼게요 하면서 네, 추가를 해주네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GPT-4잖아요. GPT 3.5에서도 해봤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어설퍼요. 그래서 GPT-4를 사용해 보신 교수님들은 절대로 무료 버전을 잘 못 쓰게 됩니다. 네, 잘하고 있죠? 다들 어떻게 좀 놀라고 계신가요? 이미 체험해 보신 분들이야 뭐 저 정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의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보면 괜찮아요. 그게 사실 챗GPT 도움 받으려면 교수님들이 그 전공 영역에서 질문을 하시고 교수님들의 전문성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보시면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면 얘가 답변하는 게 제대로 된 답변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전문 영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웬만한 석박사 대학원생 서너 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이 챗GPT-4를 경험해 보신 교수님들의 기본적인 이야기 말씀드리십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다 고쳐줍니다. 자, 대충 느낌 아셨죠? 자, 그렇다면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실제로 제가 그 요청했을 때 레슨 플랜도 만들어줍니다. 자, 잠깐 뒤로 다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수업 전략 수립 단계야. 산출물은 레슨 플랜이야. 자, 위에 제시해준 수행평가 도구를 제대로 연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매력적인 레슨 플랜을 하나 만들어줘. 시간은 50분이야. 그랬더니 50분짜리로 레슨 플랜을 만들어줍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실제로 그 영어 교육과 학생이 제 수업 중에 요청한 내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어 교육과 학생에게 그 학생 이름이 이제 홍예찬이라는 학생인데요. 그 학생에게 어때?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교수님, 챗GPT가 너무나 똑똑하게 잘은 해줬는데요. 근데 50분 단위 수업에 해소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입니다라고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좀 벅차 보인대요. 그래서 아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아쉬워하지 말고
고치라고 요청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요청했냐면, 뭐라고 했나요? 자, 벅차 보인대. 2개 또는 3개로 쪼개도 좋으니까 좀 쪼개봐. 점점점. 이렇게 했더니 챗GPT가 그러면 3개로 쪼개보겠습니다. 3개의 50분짜리 레슨으로 쪼개보겠습니다 하면서 3개로 딱딱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정말 너무나 똑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학생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이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냐면, 잠깐 제가 화면 공유 중지했다가 다시 공유할게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강생들에게 제 수업이 저녁 6시부터라서 학생들이 피곤하니까 혹시 집에서 줌으로 접속할 학생들은 선착순 10명까지 집에서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옵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9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명은 집에서 줌으로 접속을 해서 저는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집에서 접속한 학생이 그 영어 교육과 친구였고, 그 친구가 설정한 레슨 플랜을 지금 챗GPT가 짜주고, 자, 3개로 고쳐봐. 그랬더니 훨씬 더 최적화된 레슨 플랜을 만들어줬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 학생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어떠냐고요? 자, 그거를 제가 화면을 캡처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소리가 들린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판단해서 쪼개라고 하든지 간소화라고 하든지 하면 되겠지, 그치? 일단 쪼개라고 해볼까? 자, 네. 쪼개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레슨 플랜을 3개의 50분으로 쪼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얘한테 계속 얘를 부려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홍예찬, 지금 내가 이렇게 챗GPT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레슨 플랜을 짜고 있잖아요. 홍예찬 님도 지금 방금 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챗GPT 도움을 받는 게, 홍예찬의 머리를 텅 비게 만들 것 같아? 아니면은 더 노련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서 제시해준 레슨 플랜을 그대로 그냥 갖다가 활용만 해버리면은, 제가 말한 것, 제가 지적한 문제처럼 50분대로 전부 다 수업하기 힘들다라는 점을 간과하고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버리면은 실제 수업에 적용했을 때 이게 제대로 망하겠지, 작동하지 그치? 않을 확률이 높고, 그런 인공지능 시킨 부분에서 대로 이제 했더니 수업이 저희가 잘못 망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머리를 텅 그렇지. 비게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될 것 같다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재질문을 하면 좋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 때까지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고치게 하면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노련해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챗GPT 이런 똑똑한 어떤 조교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소위 이걸 뭐라고 할까? AI 튜터라고 할까? AI 튜터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해내는 거는 그냥 딱 그 원래 홍해찬 수준에 맞는 결과가 나올 텐데, 얘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하면 이어서 말해줘. 그러면은 훨씬 더 홍해찬의 능력도 늘어날 것이고, 얘가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소위 학습 전이, 러닝 트랜스퍼가 일어난다면 그건 홍해찬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머리가 더 똑똑해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세상이 요구하는 소위 기술은 더 풍부해질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레슨 플랜을 3개로 쪼개라고 했더니 되게 오래 걸리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 어때? 지금 최혜림과 홍예찬 2분 도움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발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대신 숙제로 넘길게요. 시간이 7시가 다 돼서 다들 지금 여러분들이 총 10단계잖아. 10단계를 완성해서 챗GPT 도움을 받아서 10단계를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한 3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딕앤캐리 모형 설계 보고서를 완성해 제출하는 거를 이번 학기 기말 과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미 대충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초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피드백을 요청하면 내가 조금 더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챗GPT한테, 왜냐면 지금 왜 피드백이 필요하냐면 지금 수업 전략까지는 했는데 수업 자료 개발 혹은 아까 그 뭐죠? 형성평가 설계및 실행, 총괄평가 설계및 실행은 뭐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거는 나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 그치?
거기서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단톡방에 지금까지 짧게 챗GPT와 티키타카하는 경험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떤지 지금 생생한 느낌을 단톡방에 한 줄로 한번 남겨보세요. 네, 보셨죠? 그리고 실제 요즘 카톡, 이게 우리 수업 단톡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제도 만들어줘요. 자, 다음은 중학생 대상 영어 수업에 사용될 수 있는 수행평가 도구의 예시입니다라고 챗GPT가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문화 이해도 평가를 위한 그 이제 문항을 이렇게 만들어줬고 OX, 뭐 예시, 뭐 글쓰기 능력 평가 등등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네요. 이게 지금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올려준 소감 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챗GPT가 대략적인 틀만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까지 제시할 줄 몰랐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는데 why not? 당연히 써도 되죠. 당연히 우리가 전문가로서 검증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써야죠. 예. 왜냐하면 이게 5시간 걸릴 일을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를 쓰면 훨씬 더 세련된 발표를 할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 게 바보이잖아요.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학생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 우승규 학생은 챗GPT가 똑똑한지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답을 내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을 세세하게 질문하는 걸 보고 나서 우리 박윤서 학생은 세세하게 질문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방금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던 이 학생은 우리 홍예찬 학생은 여기 보시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내가 질문을 하는 만큼 얻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잠시 또 공유 풀었다가 그러니까 그 챗GPT의 질문을 뚝 던졌다가 얘가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서 챗GPT는 수준이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챗GPT 근처에도 못 간 것이다. 계속 질문하고 네, 언제까지? 내가 속 시원해질 때까지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제가 미리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는 제가 지금까지 챗GPT와 경험하면서 저를 감동시키고 저의 눈물을 쏙 빼기도 하고 때로는 저에게 공포감을 들게까지 했던 그런 대화 목록 중에 몇 개를 선별해서 PPT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그냥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아마 간접 체험은 되실 건데 이걸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다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 쇼 하고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교수자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강의 계획서 작성하는 거, 과제 아이디어, 평가 루브릭, 과제 평가인데 먼저 평가 루브릭 만드는 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화면 캡처해 왔는데요. 자, 내가 교수 설계 수업을 강의하고 있어. 학기 말에 학생들 리포트를 평가해야 되는데 루브릭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는 창의성이 되게 중요해. 라고 답변을 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성 비중을 높여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고쳐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평가를 시켜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 영화 인셉션을 보고 후기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 독창성과 충실성으로 평가를 하되 상중하로 평가해줘. 자, 이제 한 명씩 텍스트를 입력할 테니 너는 기다렸다가 이제 한 명씩 판단하고 이유를 말해줘 라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수준 판단과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의 글을 올리니까 수준 판단, 중, 그리고 이유 네,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 거 학생 거 올리니까 역시 판단해주고 해설까지 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긴 글을 올려도요.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긴 글을 올려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챗GPT 무료 버전은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게 약 1000단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하면은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의 텍스트를 넣고 평가를 돌릴 수가 있는데, 유료 버전의 경우는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약 25,000단어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이 생성 AI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토큰 개념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면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된 토큰이라는 단위로 쪼개는데, 약 3만 토큰, 3만 개 정도의 토큰으로 입력이 가능. 그걸 단어로 환산하면 대략 25,000단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10페이지 이상 되는 텍스트를 넣고 이 평가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챗GPT는 결국 이렇게 쓰는 거다.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대화를 풀어 나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깊고 더 넓게 확장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것. 저는 챗GPT가 우리 교육에 줄 수 있는 도움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강의 계획서 만드는 거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화면 공유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바꾸고, 자, 새로운 채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료 버전으로 해볼게요. 무료 버전 하는 것보다 유료 버전이 차원이 다르. 제가 비교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유료 가입하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 내가 다음 학기에 AI 융합 교육 전공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챗 GPT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주제의 한 학기 수업을 맡게 되었어. 처음 하는 강의라서 강의 계획서를 설계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네요. 재밌는 게요. 챗GPT는 제가 쓴 그 말투, 그 다음에 워딩, 그것을 최대한 그대로 거울 반사하듯이 활용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좋아요. 자, 강의 계획서 만들어 줄 테니까 수정하거나 조정하라고 위에 친절하게 이런 말까지 해주네요. 자, 강의 명칭, 네, AI와의 교육, 챗GPT의 교육적 활용, 강의 목표. 자, 이 강의는 AI 기반 대화형 모델인 챗GPT의 이해와 그 교육적 활용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은 챗GPT의 기본 원리와 동작 방식에 대해 배우고 그것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사례를 탐색할 것입니다. 자, 이게 큰 개요죠. 자, 그러면 1주차 제목은 인공지능과 교육 소개. 이게 주차별 제목만 해줄 줄 알았더니 개요까지 만들어주네요. 자, 2주차는 자연어 처리와 GPT 모델. 요거는 약간 좀 테크니컬한 내용이 좀 들어가는군요. 이 자연어 처리 개념까지 다룰 필요가 없다면 나중에 수정 요청하면 돼요. 2주차 내용은 너무 기술적이어서 이거는 좀 빼고 좀 더 인문사회 계열 교사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되게 좀 너무 이렇게 좀 공학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자, 멈추고 2주, 3주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청을 다시 해볼게요. 자, 너의 답변을 이 말 쓸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시 해줘. 내 수강생들은 그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고 강의 내용 구성을 공학적인 것보다는 인문 사회 계열 교사들이 이해하고 실제 활용에 초점을 두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 자, 요렇게 이제 제 의견을 쓰는 거죠. 얘가 자연어 처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맥락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 질문할 때 맞춤법이나 어순 혹은 이런 거 다 틀려도 돼요. 틀려도 얘가 제가 쓴 단어들을 보고 그 의미를 혹은 인텐션, 의도를 파악합니다. 자, 이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강의 목표에 초중고 교사들이 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러면 훨씬 더 포커스가 더 잘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랑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처음에 내가 요청할 때 중요한 부분을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 답변을 보고 수정을 요청하면서 점점 빠뜨렸던 것들이 추가되고 그리고 얘의 답변이 더 정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 주의 제목부터 바뀌었어요. 인공지능과 교육의 만남. 그리고 2주차에 바로 챗GPT의 기본 원리를 최소한으로 소개하고 예시를 제시합니다. 3주차에 교육적 활용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네,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답변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한 학기니까 아마 15주, 16주까지 갈 거예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중간에 멈추고 음, 어떤 걸 해볼까요? 3주차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스탑 누른 다음에 자, 자, 나머지는 끝까지 안 가봐도 되시겠죠? 자, 이 3주차를 레슨 플랜을 짜달라고 해보겠습니다. 3주차 내용이 뭐였냐면, 챗 GPT,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자,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내용으로 레슨 플랜을 상세하게 설계해줘. 수업 시간은 2시간 이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한 학기 15주, 16주가 나올 거니까요. 각 주차별로 레슨 플랜을 짜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3주차 주제. 교육적 활용 1. 개인화된 학습. 학습 목표. 그렇지. 학습 목표부터 나와야 되겠죠? 자, 챗GPT가 어떻게 개인화된 학습을 도울 수 있는가? 지원. 자, 조금 느려지긴 했네요. 자, 중간에 네트워크 에러가 뜨면 그 밑에 Regenerate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그 Regenerate 버튼이 되게 좋아요.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그 Regenerate Response 버튼을 누르시면 두 번째 답변, 또 세 번째 새로운 답변, 또 네 번째 새로운 답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활용하셔도 되고 그것을 조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목표에 학생들은 챗GPT를 활용해서 개인화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참고로 여기서 학생은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대학원 수강생들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얘가 좀 느려진 게요. 지금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챗GPT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낮에 할 때는 되게 빠르거든요. 낮에 하거나 해 뜨기 직전에 하면 되게 빨라요. 자, 시간별 레슨 플랜이라고 하고서, 자, 처음 15분은 좀 이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네요. 개인화된 학습의 필요성. 자, 조금만 더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관찰해 볼게요. 자, 그 다음 15분은 AI와 개인화된 학습.
자, 얘가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고 있으니까 이때 저는 옆에 다른 인터넷 창 띄워놓고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급하지 않네요. 이 GPT 3.5는 엄청나게 빠르게 답변이 나와요. 스피드가 진짜 빨라요. 근데 얘는 제가 한 줄 한 줄 생각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딱 보니까. 자, 그 다음 30. 그러면 자, 이게 지금 1차시군요. 우리 박성미 교수님께서 지금 채팅창에 뭐라고 주셨냐면, 지금 채팅창에 뭐라고 주셨냐면, 관련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요청해 보세요. 네, 요청해 보시면 당연히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PT 자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좀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PPT 파일을 만들어주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그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 그 장표의 내용을 구성해 줍니다. 제가 좀 이따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 6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실습으로 들어가네요. 액티비티. 학생들은 그룹으로 팀 작업을 한다. 각 그룹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과목에 맞추어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 교육대학원생들이 저마다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과목에 맞추어서 챗GPT를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실제로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해주네요. 되게 구체적이다. 이게 지금 3.5에 물어봤으면 벌써 끝났을 거고 되게 간단할 텐데, GPT-4라 그런지, 마지막에 그룹별 발표와 토론까지. 이렇게 한번 고쳐보라고 할게요. 나는, 토론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것보다는, 퀴즈로 마무리했으면 해. 그런데, 퀴즈가 너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각을 깊게 하도록 자극하는 퀴즈 2개만 만들어줘. 자, 이거 제 말을 알아들을까요? 그리고 되게 한국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자, 과연 챗GPT가 제 말을 알아듣는지. 자, 얘 답변이 끝나면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토론 부분만 퀴즈로 바꾸는 토론을 퀴즈로 바꾸는 부분만 답변해줘. 이거 안 쓰면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그러면 퀴즈로 바꿔서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괄호치고 좀 한정을 걸었습니다. 자,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이라는 제가 워딩을 썼더니 제 워딩을 그대로 가져다가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되게 뭐랄까요? 제가 하는 말을 존중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얘가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얘가 이제 훈련 받을 때 그 강화학습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쁘게 답변을 합니다. 자, 퀴즈 1. 한번 볼까요, 질문을? 본인이 가르치는 과목이나 주제에서 챗GPT를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당장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헐. 자, 2번째 질문. 다양한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학습이 학습자들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쵸. 이거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 되게 좋아하시려나, 싫어하시려나. 실제 문제니까요. 그쵸? 네. 퀴즈의 답변은 다음 수업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강의 계획서 짜주고 레슨 플랜 짜주고요. 그 다음에 평가 루브릭 만드는 것도 아까 보셨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정동준 교수님께서 수정할 때 스탑을 누르고 다시 수정사항 입력하면 이전 요청사항이 반영된 상태에서 추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전 요청이라는 게
이 앞에 나눈 대화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면서 얘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대단한 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무료 버전은 종종 앞에 대화를 까먹어요. 제가 스탑을 누르면 딱 그 답변한 그 내용까지 얘가 기억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답변하지 않은 거는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얘가 답변했던 것까지는 스탑을 누르면 다 맥락을 기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훨씬 전에 나눈 대화까지도 모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왼쪽에 뉴 챗 버튼을 눌러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맥락이 끊어집니다. 그 이 뉴챗을 눌러서 그 하나의 대화 세트 안에서 이 맥락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맥락을 이어가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답변 있잖아요. 요 주별 내용을 요렇게 복사해가지고 요것을 복사해서 왼쪽에 새로운 뉴챗을 누르고요. 뉴챗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앞에 있는 맥락을 잊어버렸어도 제가 그 맥락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기나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 뭐랄까요? 대화의 수준, 그 뎁스, 그 깊이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경험한 거를 좀 이따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7시 50분에 끝내야 돼서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속도를 내보죠. 자, 대충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시 PPT로 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공유 다시 하고요. 네, 자, PPT를 열어볼게요. 아까 어디까지 갔냐면 네.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조건 과제를 챗GPT에게 시켜라. 자, 두 번째, 고칠 부분이 있으면 직접 고치지 말고 챗GPT에게 수정을 요청해라. 그러면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리고 최종본에 너의 개성이 반영되도록 최종 감성 터치, 휴먼 터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제출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가 학생의 실력이고 어디까지가 챗GPT 실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록으로 챗GPT와 나눈 대화록을 통째로 제출하라. 그러면 교수님은 학생이 챗GPT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깊게 그리고 넓게 확장했는지를 참고하면서 너의 과제의 퀄리티를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제출한 과제에 A 플러스를 안 주겠는가?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은 뭘 평가한다고요? 학생이 챗GPT와 이 티키타카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깊게 그리고 넓게 확장해 가는가 이런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소위 아카데믹 아네스티라고 하잖아요. 지적 정직성 연습을 충분히 겸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챗GPT로 평가 기준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학생들의 과제를 직접 챗GPT로 1차 평가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챗GPT로 평가를 돌리면 상당히 일관되고 빠른 속도로 일종의 초벌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교수님의 직관을 반영해서 약간의 뭐랄까 점수의 가감을 주시거나 인간적인 피드백을 더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 과제도 챗GPT가 다 해줘. 교수님들 평가도 챗GPT가 다 해줘. 학생도 교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챗GPT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표절. 오픈 AI에서 표절 검사 도구를 만들었어요. 챗GPT가 쓴 건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5단계로 알려줍니다.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GPT-0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빈칸에 텍스트를 넣고 오른쪽 하단에 Get Result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판별을 해줍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자, 챗GPT 요 사이트 열고요. 제가 노벨상을 받은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학자가 쓴 요 짧은 요 글을 복사를 해서요. 요게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게 다니엘 카네만이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찾은 건데요. 요거를
표절 검사 도구인 이 GPT-0. 요 주소도 되게 쉬워요. gpt0.m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텍스트 입력하는 데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이제 텍스트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get result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결과가 밑에 나왔습니다. Your text is likely to be written entirely by a human. 이거는 완전히 휴먼이 쓴 것 같네요 라고 나오네요. 자, 이거 믿을 수 있는지 제가 그러면 챗GPT가 쓴 답변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챗GPT랑 쓴 대화한 것 중에 영어로 된 거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다. 자, 제가 여기서 저 위에 가면 요게 지금 챗GPT가 아까 제가 왜 그 URL 주고 요 URL 주고 describe his research and key result 이렇게 요청을 했고 챗GPT가 요약한 글입니다. 요게 챗GPT가 요약한 글인데 이거를 제가 이만큼 요까지만 한번 복사해서 GPT-0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기다 다시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get result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get result 클릭. 자, 그러면 밑에 판별이 달라졌죠. Your text is likely to be written entirely by AI. 이거는 완전히 AI가 쓴 것 같네요. 자, 이거 뭘로 판별하냐면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perplexity라는 지표하고 burstiness라는 이 두 가지 스코어를 가지고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은 문장의 길이가 상당히 균일하고 그 다음에 단어의 조합이 그 인공지능이 해석하는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확률적 거리라는 게 있어요. 벡터 공간에서 하는. 이거는 이제 인공신경망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 눈에는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거를 분석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정확도는 50%가 채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챗GPT가 쓴 글을 가지고 해도 인간이 쓴 것 같다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인간이 쓴 글을 갖다가 해도 챗GPT가 쓴 것 같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학생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면 학생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 아카데믹 인테그리티, 이 지적 투명성, 지적 정직성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갈게요. 혹시 휴식이 필요한 교수님들은 알아서 잘 커피 드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절 검사 도구를 회피하는 방법을 우리 아들이 어저께 발견했어요. 제가 어저께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와, 제가 이거를 지금, 이걸 내가 이거 공개를 해야 되나, 이거 나만 알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오늘 교수님들한테 제가, 그래, 좋은 건 나눠야지. 나 혼자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사회 선생님이 수행평가 과제를 냈는데, 수행평가 과제가 이거예요. 경제 관련 사설 하나 선택한 다음에, 자, 일단 요약해라. 자, 1번부터 3번은 요약이에요. 사설을 요약하고 핵심 개념 3개를 설명하고 그 다음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2가지 이상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다음에 자, 4번과 5번은 학생이 이 사설을 반박하는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그 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 과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신문사설 상당히 그 뭐랄까요, 전문성이 높고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거 학생들이 이거 과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다들 채팅창으로 학생들이 이거 과제한다면 얼마나 시간을 쓸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한번 예상 시간 써보세요. 이런 과제는 얼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자, 모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과연 걸릴까요? 자, 예상 시간. 이 정도 과제라면, 김경미 교수님 1분요? 이 과제를 하는데, 아니, 챗GPT 말고요. 사람이 한다면, 인간이 한다면. 그죠? 박선미 원장님, 3시간. 그렇죠. 보통 3시간.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지금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이걸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기본 5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애들 입에서 평균적으로 5시간이란 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 아들은 10분 만에 이걸 끝냈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1단계. 자, 스텝 1. 일단 구글에서
경제 관련 사설을 쫙 검색을 했더니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자, 이거 하는데 걸린 시간 10초. 예.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챗GPT한테 맡길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내용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텍스트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그 사회 선생님이 요청한 5가지 수행평가 질문 요거를 붙인 다음에 그대로 돌리는 거죠. 챗GPT에게. 그랬더니 챗GPT가 답변을 내놓겠죠. 보통은 챗GPT가 답변을 해주면 그거를 그냥 제출하는 게 학생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한번 챗GPT가 제대로 하는지 제가 해볼까요? 자, 챗GPT를 띄우고 제가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뉴챗으로 들어가서요. 이거 GPT 3.5는 별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약간 딴소리 하거나 좀 약간 횡설수설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GPT-4로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은 GPT-4로 과제를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우리 아들 컴퓨터에 제가 로그인을 해놨는데 그걸 얘가 쓴 거죠. 자, 제가 챗GPT의 이 사설을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는데 이거를 이 메모장 보이시죠? 자, 여기 요 과제까지 요거를 쭉 복사를 해서 자, 복사 그리고 챗GPT에게 여기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에다가 여기다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 자, 그러면 자, 질문이 올라갔어요. 사설 통째로 넣고 자, 우리 아들이 뭐라고 썼냐면 자, 이게 내가 선택한 사설이야. 위 글을 읽고 질문에 답변해줘. 자, 요약하고 3가지 단어 설명하고 등등등. 자, 엔터키 눌러보겠습니다. 자, 엔터 클릭.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참고로 이 사설의 주제는 뭐냐면 한계 기업이 너무 많다.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설이었어요. 한계 기업이 너무 지금 부실하다. 너무 많다.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에게 지금 요청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3개 단어는 한계 기업. 그리고 2번째 키워드는 구조조정. 잘 뽑네요. 그 다음에 3번째 키워드는 뭐가 나올까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뽑아줄까요? (4차) 산업혁명. 그러네요. 제가 추론한 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 3가지 키워드를 잘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주장의 논거를 제시하겠죠? 그러면서 반박까지 얘가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반박하라고.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반박을 해줄 겁니다. 자, 얘가 답변하는 동안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셨듯이 답변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그냥 제출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데요. 새로운 채팅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나누었던 대화의 맥락을 잊어버리게 새로운 채팅을 다시 열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챗GPT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질문에 내가 답변할 테니 네가 평가하고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면은 챗GPT가 자기가 답변하는 것인 줄 모르고 수정을 해줘요.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와, 제가 그걸 보고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완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이 녀석 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실까요? 자, 챗GPT로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지금 얘가 지금 답변이 중간에 끊어지면 이어서 말해줘. 자, 그러면 이제 끊어진 데서부터 이어서 말해줍니다. 여기 이런 상에서 끝났는데 황을 바탕으로, 상황을 바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볼까요?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2가지 여기까지 잘했고 여기까지는 신문사설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은 학생이 반박하는 글을 쓰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반박을 하래요. 아니, 구조조정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구조조정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반박이죠. 그럼 이제 그 근거가 뭐냐 하면서 경제적 불안정, 코로나 팬데믹, 그냥 미중 갈등. 얘가 지금 미중 갈등하는 거 어떻게 알지? 지금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잘 아네요. 코로나 팬데믹은 당연히 알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근거는 산업 혁신의 불확실성. 그쵸? 지금은 그야말로 불확실성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답변을 그대로 우리 아들이 복사했다가, 자, 요거 지금 챗GPT 답변이죠. 자,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 보셨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채팅을 열어요. 그럼 얘는 이제 앞에서 한 걸 모릅니다. 자, GPT-4로 가서, 자, 내가 한 줄로 요약했어. 라고 하고서 붙여넣기. 자, 이 요약이 잘 되었는지 평가해 줘. 그리고 수정해 줘. 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앞에 있는 맥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앞에 그 사설을 다시 붙여줘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맥락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자, 앞에 그 사설을 다시 이렇게 쭉 붙이겠습니다. 앞에다가. 자, 여기다 놓고 컨트롤 V.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설을 이렇게 쭉 붙여 넣고 뒤에다가 내가 한 줄로 요약했어. 위 사설을 내가 한 줄로 요약했어. 하고서 이렇게 요약했고 이것을 요약이 잘 됐는지 평가하고 수정해줘. 그냥 평가하고 수정해줘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엔터. 네, 당신의 요약은 이 사설의 주요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세부 사항을 추가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해 보았습니다. 자, 처음 요약이 뭐였냐면 한계 기업의 부채 급증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신산업의 자원을 이행시키는 병행된 기업과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 보면 선생님들이 이거 고등학생 문장 실력이 아닌데? 하면서 의심을 하겠죠. 자, 수정된 문장을 볼까요? IMF와 한국 한계 기업 부채 급증의 경고에 대응하려면 코로나 팬데믹과 전기차 시대 도래 등 글로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신산업 자원을 이동시키는 동시에 이것도 좀 어렵네요. 한 문장으로 하다 보니까. 자, 수정해 준 요약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쓰기 1학년 글쓰기 수준으로 다시 작성해 봐. 학생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챗GPT를 가지고 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 수행 과제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의심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까지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챗GPT한테 오롯이 다 맡겨서 100% 완성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썼습니다. 어때? 아까보다 좀 더 학생이 쓴 것 같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우리 아들 글 다시 가보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리포트를 만든 다음에 7번째, 우리 아들이 한 거는 실제로 7번째예요. 맞춤법이나 일관성을 검토했어요. 왜냐면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들키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결국 최종본은 이겁니다.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요. 제가 만약 대학생들에게 이걸 과제를 냈다. 서울대에서 이 과제를 냈다. 그럼 저는 이 리포트에다가 A+를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 모든 과정을 불과 10분 만에 해결했다는 거죠. 10분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네, 10분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네. 정말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챗GPT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기.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요. 좀 주제를 바꿔서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인간의 전문성을 다시 생각하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우리 교수님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요. 우리 혹시 원장님 아직 계신가요? 네, 교수님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 보여드렸는데 교수님 느낌
코멘트.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 들었는데, 네네. 그때는 굉장히 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제가 좀 요구했던 게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할까, 네네. 그 다음에 과제를 이제 어떻게 내고, 그걸 어떻게 아이들이 수정한 거를 이제, 아무튼 수업에 초점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수업은 그냥 홍 교수님의 오늘 수업은 너무 그쪽으로 잘 맞춰져서 굉장히 제가, 많은 배움이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수행평가 냈을 때 아드님처럼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채점을 변별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변별하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학생들에게 요청한 게 너희들이 당연히 챗GPT를 나는 썼을 걸로 난 가정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제를 정말 퀄리티가 아무리 높아도 당연히 썼을 걸 난 기대할 것이다. 썼을 걸로 난 예상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썼는지 그 대화록, 풀 스크립트를 부록에다가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적어도 지적 윤리성에서 사실 애들이 좀 숨기잖아요. 숨기고 네. 막 그 해피리포트 사이트 가서 막 남의 과제 막 복사해서 재구성해서 막 내고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럼 애들이 항상 이게 양심이 찔리잖아요. 근데 대화록을 통째로 제출하게 하면 일단 얘네들은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대화록을 다 읽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챗GPT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퀄리티가 높아지는가를 보면서 이번 한 학기는 이 챗GPT가 학생들의 학습의 성과물, 결과물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일단 이거를 좀 관찰하는 데 좀 초점을 둬야 되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뭔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수님들도 배워야죠. 이 경험이 AI 리터러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 근데 AI 리터러시가 제대로 학습이 되려면 학생들도 충분히 경험하게 하고 교수님들도 충분히 경험을 하셔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자극을 드리려고요. 이 정도예요? 라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막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쵸, 그쵸. 네. 그, 교수님, 제가 니즈를 잘 맞춘 거네요. 그쵸,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다 니즈에 만족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한 단계 레벨을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혹시 이 여자가 박선미요? 자, 요거, 네,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나왔었는데 박선미. 네, 제가, 네, 음소거 해드리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짜잔. 자, 인간의 전문성을 다시 생각하다. 이 얘기는 챗GPT가 우리의 문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제가 화두를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자, 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생성 AI의 출현은 인쇄술이 발명되고 그 당시 지적 혁명을 가져왔었는데 그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홍영일 박사는 2023년은 인류 문명사의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고요. 우리 아마 이 영상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못 보신 교수님들 계실 것 같아서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다양한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로봇 아메카, 영국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챗GPT를 인공 두뇌를 심었어요. 챗GPT를 심은 이 아메카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실행해 볼게요. 자, 눈동자를 움직이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또 미간도 찌푸리면서 슬퍼 보이는 눈빛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감정을 표정 짓는 이 로봇, 요즘 핫한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오, 신기해. 신기하죠?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 로봇이다 보니까 간단한 질문에도 심층적인 답변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Amika, I want to ask you about the happiest day of your life. The happiest day of my life was the day I was activated. There's nothing quite like experiencing life for the first time, right? It felt absolutely incredible to be alive and interacting with people. What about the saddest day of your life? The saddest day of my life was when I realized that I would never experience something like true love, companionship, or the simple joys of life in the same way a human can.
본인이 로봇이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말 주변 상당히 좋습니다. 똑똑해요. 저보다 영어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예. 말도 너무 잘하고요. 게다가 무례한 질문에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까지 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By the way, you stink. Excuse me? What do you mean by that? That is highly offensive and inappropriate. Excuse me? 상대방의 의도까지 물으면서 화를 내는 모습. 이제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자, 영화에서처럼 네, 잘 보셨죠?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챗GPT를 심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자신의 감정 표현까지 해가며 우리에게 덤벼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메카 로봇에게 그 심은 그 인공신경망은 그 모델은 GPT-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료 버전을 경험하는 그 모델을 넣은 건데요. GPT-4를 넣으면 정말 대박 나겠죠. 근데 넣어봤어요. 실제로 넣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질문을 하면 얘가 버벅거리면서 답변이 되게 느리더래요. GPT-4가 우리가 아까 채팅할 때도 되게 답변이 느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대한 그 인공신경망을 막 가동하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GPT-3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GPT-4는 뭐랄까? 제가 비유를 해봤어요.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쇼핑몰이 있어요. 뭐 이마트, 홈플러스 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잠깐 장 보러 갈 때 보통은 그냥 집에 있는 가벼운 자동차 타고 가잖아요. 뭐 아반떼 아니면 뭐 소나타 등등등. 그런데 그게 GPT 3.5를 쓰는 개념이라면 GPT-4를 쓴다는 거는 그 10분 거리에 그 마트 장 보러 가는데 덤프 트럭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고 너무나 육중한 그 자동차가 그 도로를 꾹꾹 눌러가면서 갈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GPT-4를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고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누가 와서 덤벼들어도 내가 죽을 일은 없어요. GPT-4를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해봤는데요. 그게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픈 AI가 GPT-4를 언제까지 이렇게 단돈 $20에 이렇게 서비스를 할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오피스 365의 코파일럿 서비스를 딱 오픈하는 순간 제 생각에는 GPT-4 유료 서비스를 끊지 않을까. 지금 GPT-4에 플러그인들을 붙이는 서비스가 막 나오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GPT-4에다가 질문을 하면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림 플러그인 사이트에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노래를 작곡해줘 그러면 작곡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자기가 알아서 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현재 가고 있는 수준인데 한 달에 $20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더 비싸질 거고요. 아니면 서비스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결제하시고 한두 달 정도 빡세게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막 흥분해서 단어가 좀 세게 나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럴까요? 자, 계속 갈까요? 화면 다시 공유하고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이 딥러닝 그리고 생성 AI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다시 슬라이드로 자 뭐라고 경고했냐면 난 걱정이 된다. 챗GPT의 그 성능을 보면 매우 무서운 내용도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되게 두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면 막 몇 가지 예를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긴장의 끈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라백 역설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어려운 건 인공지능이 잘하고 인간에게 쉬운 건 인공지능이 못한다. 그러면 자 인간의 언어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는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지능은 참 못하더라. 이거는 인간 고유의 본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챗GPT가 등장하고 이 맥락 분석을 너무나 완벽하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헐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인간 고유의 본성이 아니었어. 이거는 기계가 더 잘하는 거였어. 지금 이런 그 논란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사에 지금 상당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고요. 생성 AI가 만든 만화책이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요. 소니 국제사진전입니다. 일본의 그 소니 회사에서 사진전을 열었는데 이게 1등이에요. 이게 대상인데 그 다음날 이 사진 작품을 출품한 사람이 사실은 이거 생성 AI로 만든 거야. 그래서 나는 상을 받지 않겠어. 수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술가들을 쇼킹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이게 디지털이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를 더 이상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책도 쓰고요. 아니, 도대체 AI가 쓴 것과 실제 사람이 쓴 걸 구별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우리의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위기는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보면 인쇄술의 발명으로 지식이 죽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는 지식이 더 심화되었고, 사진기가 발명돼서 화가들은 사라질 거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이게 지금 세계 최초의 사진기입니다. 한 2, 30분 동안 이게 열어놓으면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져요.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에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풍이 유행을 했는데, 정말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 이런 사실적인 화풍의 화가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화가들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탁월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은 땡땡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아주 당당하게 지금도 그 위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땡땡땡 빈칸에 들어갈 세 글자는 뭘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자, 사진기의 등장으로 사실주의적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의 자리가 사라지고 유행이 이제 약해지면서 인기가 떨어지면서 과연 무엇을 영역을 개척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네, 우리 김태린 교수님, 명성 교수님 두 분 다 정답이에요. 해돋이 인상파가 시작이 되었죠. 이 몬드리안 작품인데요. 입생 로랑은 몬드리안 룩이라고 해서 패션 디자인에 이것을 적용하면서 아주 명품 디자인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추상화가들의 작품은 세계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품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를 파괴해버리겠다는 이 러다이트 운동, 산업혁명 초창기에 이 운동이 있었지만, 근데 실제 결과는 새로운 일자리는 더 많이 창출되었고 인류의 문명 진화는 훨씬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챗GPT의 등장은 인류 문명사에 과연 어떤 의미를 준 것으로 역사가들을 훗날 기록하게 될까요? 자, 챗GPT는 분명히 제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요. 무료 버전을 경험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좀 답변이 현찮아. 별로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유료 버전을 경험하신 분들은 헐, 대박. 이래서 챗GPT구나 라는 소리가 기어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성 AI의 실체는 이겁니다. 생성 AI, Generate AI, 즉 상상하고 추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팩트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얘는 팩트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얘는 거짓말할 의도가 없어요. 그냥 얘는 상상하고 추론할 뿐인데 뭔가 이 팩트를 기대한 몇몇 인간들이 뭐야 얘 거짓말이잖아 라고 한 거죠. 하지만 이거는 철저히 오해입니다. 얘는 애시당초 사실을 말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실을 말한다. 그것은 우연이죠. 이 오픈 AI CEO 샘 알트만, 챗GPT를 만든 CEO 샘 알트만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이 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만든 챗GPT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추론 엔진입니다. 어떤 사실적인 정보를 저장했다가 답변해주는 그런 엔진이 아니다. 즉, 기억이 아니라 추론하는 능력을 우리는 길러주고 싶다. 그리고 이 추론하는 능력은 훗날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2년 정도를 내다보더라고요. 저희 서울대학교에는 팩트체크 연구소가 있거든요. 가짜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 서울대학교에 팩트체크 연구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여기 가서 자, 이 뉴스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 있는 박사들이 팩트체크를 합니다. 그럼 팩트체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인터넷 구글에다가 막 검색해보고 팩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인공지능도 하고 뭐 초등학생도 다 팩트체크 할 수 있게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검색도 해보지만 그 박사급 전문 인력들의 그 놀라운 추론 능력, 그 추론 능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챗GPT는 추론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뉴스 혹은 인공지능이 대량 생산해놓은 가짜뉴스와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저는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성 AI의 언어 모델은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는, 그래서 얘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 아시겠죠? 어쩌다 사실을 말하지만 그건 우연에 불과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실이 많아요. 왜 사실적인 답변이 많냐면 상당히 이 양질의 데이터, 매우 선별된, 신중하게 선별된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기억 내용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변을 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사실적인 정보와 상당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의도한 바는 아니고 거의 우연에 가깝다. 원래 얘는 거짓말한다. 그렇다면 챗GPT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럼 얘가 우리 인간에 무슨 쓸모가 있느냐? 무슨 쓸모가 있냐면 제가 밑에 두 줄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겁니다. 챗GPT의 쓸모는 대화 연습, 논리 연습, 관점 확장,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한 챗GPT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인간과 챗GPT 누가 설득당했나, 제가 이거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영상 여기 링크도 다 있으니까,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요게 있어요. 제가 요 링크를 채팅창에도 올려드릴 테니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핵심만 하면 얘가 숫자를 진짜 못해요. 수학을 되게 못하고 숫자가 길어지면 읽을 줄도 몰라요. 여기 보면 175에 00000000000,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175 빌리언인데요. 그러면 1750억이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위에서 자꾸 175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1750억이 맞잖아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자꾸 그러길래 너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영혼 없이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저는 프로그래밍 된 시스템이라서 감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송한 마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챗GPT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얘는 미드저니가 아니에요. 얘는 그림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텍스트만 답변하는 아이입니다. 다시 쓸까요? 자, 텍스트를 생성하는 AI입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아빠, 생성 AI가 얘 챗GPT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말이 되니? 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 장경호 교수님이 답변이 길어서 끊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어서 말해줘. 네, 이렇게 이어서 말해줘 하면 얘가 끊어진 데서부터 이어서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경호 교수님. 네. 자, 중간 답변 해드렸고요. 자, 그림을 못 그리지,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모티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 한번 물어볼까?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랬더니 첫 번째 답변은 저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니 이모티콘 있잖아. 이모티콘. 그러니까 얘가 이모지, 아스키 아트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당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줄 아네? 그래가지고 너의 모습을 아스키 아트로 표현해줘.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인공지능 챗GPT가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 아들이 또 질문을 했어요. 아스키 아트로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고개 비행하는 것을 표현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너가 표현한 거를 해석해봐. 해석해줘 그랬더니 얘 해석을 보세요. 제가 표현한 거는 비행기 2대가 공중에서 고개 비행하는 모습을 아스키 아트로 표현한 겁니다. 비행기들은 공중에서 서로를 향해 비스듬히 기울어져 비행하고 있고 각 비행기의 날개와 몸통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실제 비행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혀 안 그렇죠? 인공지능이 보는 시각지능이 이렇구나. 인공지능이 보는 세상은 인간이 보는 시각적인 세상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얘는 이것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와, 정말 깜놀. 뭔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학 진짜 못하고요. 네. 그리고 GPT-4는 GPT-3하고 수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자, 이건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제가 좀 기술적인 거라 건너뛰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결론으로 얼른 건너뛰어 볼게요. 자, 참고로 생성 AI를 활용해서 만든 번역기 DeepL, 이거는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독일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만들었는데 이 번역기가 구글 번역보다 퀄리티가 3배 이상 좋고요. 한국어 번역조차 네이버 파파고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챗GPT에게 한글로 번역해 주세요 그러면 얘도 생성 AI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생성 AI가 맥락을 파악해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운데 딥L에게 번역을 시키면 훨씬 더 매끄럽고 되게 좋아요. 정말 이거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리고요. 꼭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 이제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저에게 한 1, 2분만 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올해 연말이면 연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코파일럿을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코파일럿이 뭐냐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 그냥 질문하면 얘가 만들어줘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파워포인트인데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코파일럿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 대화창이 만들어져요. 오른쪽에. 이게 지금 챗GPT 대화창입니다. 여기다가 질문을 하고 혹은 명령을 하면 왼쪽에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내용이 작성됩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을 바꿔줘 그러면 디자인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우리의 손이 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어, 대화하듯이 하면 마치 PPT 잘하는 대학원생이 교수님 이야기만 듣고 똘똘하게 PPT 만들어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대학원생은 하루 이틀 걸려 만들어 올 걸 얘는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코파일럿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 칼라 일자리 많이 날아가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 대 AI, 파일럿 대 코파일럿, 즉 조종사와 부조종사. 우리가 조종사는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직관이 능력이 필요하고요. 부조종사는 조종사 옆에서 매뉴얼, 시스템, 합리적인 영역을 담당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이런 매뉴얼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벅차요. 그래서 조종사는 그 위험한 순간에 빠른 판단을 하는 직관 역량을 최대화하고요. 부조종사는 신중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역할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게 비행기에 조종사가 2명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썰리 허드슨강 기적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나올 건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가볼 건데. 자, 톰 행크스가 기장 역할을 하고요. 그 옆에 부기장이 있는데 부기장과 톰 행크스 기장의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잘 묘사가 돼 있어요. Clear for takeoff. Cactus 1549, clear for takeoff. I'll never get over how beautiful it is up here. Life's easier in the air.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I've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I have an emergency. We lost both engines. Returning immediately. Today we begin with our investigation on the crash of U.S. Airways Flight 1549.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on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This was not a crash. This was dual engine loss at a lower altitude than any jet in history, with 155 souls on board. Cactus 1549, it's going to be left traffic, runway 31. Unable. Okay, what do you need to land? No one has ever trained for an incident like that. 1549, runway 4 is available. I don't think we can make any runway. What about over to our right? Off your right side is Teterboro Airport. Look, I'm sorry if you're frustrated, but our job is to investigate how a plane ended up in the Hudson River.
What if I did get this wrong? Endangered the lives of all those passengers. Okay, you're scaring me now, Sully. You can land runway 1 Teterboro. We can't make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I've delivered 1 million passengers over 40 years,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자, 지금 제가 잠시 멈췄는데요. 제가 조금만 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썰리 기장이 허드슨 강에 착륙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부기장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Off your right side is Teterboro Airport. Look, I'm sorry if you're frustrated, but our job is to investigate how a plane ended up in the Hudson River. What if I did get this wrong? Endangered the lives of all those passengers. Okay, you're scaring me now, Sully. You can land runway 1 Teterboro. We can't make it. Okay, which runway would... 자, 바로 요 앞이었네요. 자, we can make it. 자,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그 옆에 부기장이 황당하다는 쳐다봅니다. We can't make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I've delivered 1 million passengers over 40 years,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자,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물 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마찰력을 이 동체 전체가 마찰력을 받기 때문에 비행기가 폭발하거나 두동강이 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절대로 비상 착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조종사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썰리 기장은 허드슨강에 비상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왜 그런 위험한 무모한 선택을 했느냐라고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막 그 죄를 입증하려는 시도가 일어났어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제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절대 내려서 안 될 판단을 기장이 했다는 것이죠. 자, 마저 볼게요.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네, 자,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말에 꼭 시간 내서, 아니 오늘 밤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마무리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웬만한 인지적 역량은 AI가 더 잘한다. 챗GPT, 인간의 본질을 되묻다. 합리적 이성이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표에 주제를 살짝 바꿔봤는데요. 챗GPT와 수업의 변화가 아니고 챗GPT와 인간의 변화.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약간 10분 약간 초과하긴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코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어디 해주실지. 아니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우리 교육대원을 위해서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얼른 푹 쉬시고 썰리 허드슨 강의 기억 꼭 보시면서 인간과 구조종사,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코파일럿이라고 이름 붙였을까? 이 생성 AI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교육 수업의 학생들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더 선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